요번 영상은 스피바라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피바가 뭐예요? 스피바가 웹사이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스피바라고 구글로 검색을 하면은 이 S&P 다우존스 웹사이트에 오게 되는데, 요거는 하나의 그 연구 자료를 갖다가 매번 공시를 하는 건데, 액티브 펀드와 시장 벤치마크 지수 간의 수익률 비교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지요. 이거는 주식이랑 관련되었나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유럽, 남아프리카, 인디아, 재팬, 호주가 있는데, 지금 미국을 보면은 가령 5년, 3년, 뭐 1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가령 5년을 클릭하면은 지금 보면은 75.27%가 나오죠. 네. 자, 75.27%의 라지캡, 그러니까 대형주 펀드가 S&P 500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5년 동안의 기간으로 봤을 때. 그 뜻은 액티브 펀드를 4개를 사면 그 중에 3개는 S&P 500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고, 그 중에 하나만 아웃퍼폼, 한마디로 하나만 수익률이 더 좋다. 그래서 24.73%만 S&P 500보다 좋은 확률로 수익을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에는 한국도 있나요? 여기는 한국은 없지요. 한국이 없는 이유는 한국은 전체 MSCI,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긴 메이저 지수들만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 없습니다. 대신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있고 재팬이 있고, 다만 한국은 없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사이트는 너무 단순한 건데, 여기서 View More Fund Category 읽어보세요. 이거 View more fund categories. 그래, 이거를 갖다가 클릭을 하면 자 보여주는데, 이게 중요한 자료라서 영상을 오늘 만드는 건데, 라지 캡이 있고 미드 캡, 스몰 캡, 멀티 캡. 한마디로 뭐 라지 캡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고, 보면은 5년 동안의 기간을 펼쳐서 보면은 뭐 라지 캡은 당연히 액티브 펀드보다는 ETF가 훨씬 좋은, 그러니까 지수가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미드 캡도 뭐 100% 중에서 60%는 지수가 더 좋고 40%만 미드 캡 액티브 펀드가 좋고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자료는 바로 요겁니다. 자, 그게 뭐예요? 미드 캡 그로스가 있고, 그리고 스몰 캡 그로스가 있고, 미드 캡 그로스랑 스몰 캡 그로스, 먼저 미드 캡 그로스를 보면은 미드 캡 그로스 관련된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는 중형주이면서 성장주를 투자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S&P 미드캡 400 그로스 지수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수가 더 좋은 수익률을 내는 확률은 3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몰캡도 32%. 그게 뭐냐면, 대략적으로 중소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ETF가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한마디로 미드캡 그로스, 중소형 성장주인 경우에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차라리 액티브 펀드가 낫다는 거지. 또는 액티브 펀드 또는 개별 종목 직접 투자. 왠지 알아? 왜? 그게 왜냐면은, 자, 성장주,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내믹하게 성장을 할 거 아니야. 시가총액도 작고. 그러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완전하게 그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안정적으로 잘 반영이 되는데, 중소형주나 그런 성장주일수록 당장 이익을 많이 못 내거나 성장을 다이내믹하게 하는 그런 주식일수록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이 안 돼, 기업 가치가. 그래서 지수 같은 패시브보다는 사람의 능동적인 판단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일반적으로는 ETF가 액티브 펀드나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수가 있지만, 그 예외는 중소형 성장주는 예외다. 이걸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이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보면
또 볼 건 없네. 다 봤죠, 이제. 응. 다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주식이 상승하는 시기. 그러니까 폭락장이 한번 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주식시장에 봄이 와가지고, 주식시장이 쭉 긴 상승장을 맞이하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대형주를 투자하고 싶으면은 그냥 지수를 투자하는 게 낫고, 그런 경우에 중소형주는 지수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는 차라리 액티브 펀드나 종목 직접 투자가 낫다. 상승장에서는. 방금 말했듯이 중소형 성장주는 지수 패시브보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럴 땐 차라리 액티브 펀드나 아니면 종목을 직접 투자해라. 아하. 예를 들어서 아크 같은 경우가 지금은 수익률이 매우 안 좋지만 그 상승장에서는 아크같이 액티브하게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이 수익률이 좋은 거지.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이 더, 중소형주는 상승장에서 상승폭이 더 크고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이 더 크고 변동성이 큰 게 중소형주의 특징이니까. 요건 보면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 다 봤는데 뭐 볼 필요가 없고 뭐 일본, 호주 다 똑같습니다. 트렌드는 똑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은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유럽을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듯이 자 이거 똑같이 이걸 보면은 자 요건 국가별로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S&P 유럽 350 그러니까 대형 지수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 요거는 중소형주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별로 나눠져 있구나. 어쨌거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가볍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하이TV 인터뷰를 한번 영상을 찍어볼 테니까 요 영상에서만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이TV 인터뷰에서 알고 싶은 질문들을 요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달아주고 다 달아주면요 하이TV 인터뷰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인터뷰를 누구랑 하게? 이거는 없던 얘기로 그냥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할 예정이 없습니다.